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7장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7-2번은 다음에 전자배치를 갖는 원소들을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쌍으로 묶으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주기율표 상에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배치죠. 혹은 원자가 전자 배치라고도 부르는 그런 최외곽 전자 배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부터 보시면 1s2, 2s2, EP5, B는 1s2, 2s1, 그 다음에 1s2, 2s2, EP6, D는 1s2, 2s2, EP6, E는 1s2, 2s2, 6, 3s2, 3p6, 4s1, 마지막으로 F는 엄청 기네요. 2p6, 3s2, 3p6, 4s2, 3d10에 4p6.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코어 전자, 즉 내부에 있는 전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최외곽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줄을 쳐볼게요. 1, 2가 꽉 찼으니까 3, 여기는 1, 2, 3까지 찼으니까 4, 여기는 네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유사한 것끼리를 찾아보면은 먼저 A랑 유사한 것을 찾아보면 이게 지금 NS2에 NP5 할로젠이죠. 할로젠이니까 유사한 것이 D번이네요. 그렇죠. NS2의 NP5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의 경우에는 s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있는 알칼리 금속이고 유사한 것은 D번이 되겠죠. 그 C번의 경우에는 NS2의 NP6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비활성 기체 이너트 가스가 되고 F와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봤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바로 7.6절로 가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그래서 Na, Al, P, Cl, Mg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화학과 대부분은 화학과 학생이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략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 더 나아가서는 한 30번 정도까지는 사실 외우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다 드릴 거예요.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대략 이런 식의 모양이죠. 각각이 어디에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소듐이 3주기, 소듐 다 치우고 좀 새로 써봅시다. 소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죠. SiPCl 이렇게 있을 겁니다. 즉 요것들이 지금 전부 다 같은 주기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같은 주기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효 핵전하 ZEFF, 두 번째는 주양자 수. 근데 같은 주기에 들어있으니까 주양자 수 N은 전부 같을 거라서 ZEFF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같은 주기에서 ZEFF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전자들의 가리움 효과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움 효과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자꾸 커지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서 7-10번.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하시오. F, K, P, CA, NA. NE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온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포타슘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칼슘이 바로 옆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이 P가 여기 있을 거고, F, NE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온화 에너지 혹은 전자친화도, 전기 음성도 이런 거를 생각할 때 크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일단은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유효 핵전화, ZEFF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껍데기가 커지면은 핵전화 변화의 효과보다 훨씬 드라마틱해요.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최외곽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원자핵의 속박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 있는 요 K랑 포타슘이랑 CA가 가장 작을 거고, 그 다음에 3주기인 P, 그 다음에 2주기인 FNE, 뭐 이런 몽태기 순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주기 내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1족, 2족에 올라갔다가 13족으로 건너가면은 살짝 꺾였다가 14, 15 올라갔다가 16에서 꺾이고, 이런 형태를 보이죠. 그러니까 포타슘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칼슘, 그 다음에 껍데기 자체가 하나 줄어드니까 인이 훨씬 이온화 에너지가 클 거고, 그 다음으로 F, N이 뭐 이런 순서로 배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번 7장은 사실은 문제풀이가 다들 뭐 복잡하지가 않아서 뭐 금방금방 넘어갈 수가 있네요. 7.18번. 다음 두 가지 보기 중에 크기가 더 작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원자와 이온의 크기를, 혹은 이온과 이온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일단 양이온이 된다는 것은 크기가 감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핵전하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자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전자 간 반발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반대로 음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이온이 되면은 크기가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핵전하는 역시 똑같은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추가로 들어오니까 전자 간 반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핵전하 Z가 일정한 경우에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자의 개수가 같을 때 비교를 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핵전하랑 전자 간 반발 중에서 이 뒤의 요소가, 이 요소가 고정이기 때문에 핵전하 값 Z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Z 값이 클수록 크기가 작고, 반대로 Z 값이 작을수록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하나씩 보면 CL과 CL- 둘 다 핵전하는 17로 같은데 전자가 이쪽에 하나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쪽이 더 크고, 작은 거는 염소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듐과 소듐 양이온을 비교를 하면 둘 다 핵전하는 11로 같은데, 즉 핵전하는 같은 상황인데 전자가 하나 줄어드니까 전자 간 반발이 오른쪽이 더 작죠. 그래서 Na 플러스가 더 작은 원소가 되고, OE 마이너스와 SE 마이너스, 이거는 아예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자명하죠. 산소랑 황이 같은 족에 속해 있는데 16족인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양자 수가 2인 껍데기가 최외곽인데 반해서 황은 3이잖아요. 껍데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 황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산소가 작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마그네슘 2 플러스랑 알루미늄 3 플러스. 지금 마그네슘 2 플러스와 알루미늄 3 플러스는 둘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등전자 이온입니다.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니까 전자 간 반발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핵전하의 크기로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알루미늄이 원자 번호 13, 마그네슘은 12니까 알루미늄 핵전하가 더 커서 알루미늄이 더 작은,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더 작은 크기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AU 플러스와 AU 3 플러스의 경우에는 둘 다 원자 번호가 79번이네요. 근데 저도 방금 주기율표 찾아봤는데 둘 다 79로 핵전하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전자 간 반발이 중요한데, 플러스보다는 3 플러스의 전자가 두 개 더 적으니까 여기가 더 작은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2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7-26번은 다음 등전자인 화학 종들을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O2-, F-, 소듐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이것들이 전부 다 네온의 등전자죠.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서, IE가 증가하는 순서라고 하면 그 이온화 에너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크기, 그 다음에 핵전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은 뭐 전자 간 반발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등전자죠. 전자 배치가 전부 똑같습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3번 요소 무시 가능하죠. 다 똑같죠. 그 다음에 크기도 대략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외곽이 두 번째 껍데기라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이죠. 결국에 차이는 핵전하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핵전하를 한번 보면은 산소가 8, 9, 11, 12 이렇게 되죠. 근데 핵전하가 강할수록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서도 지금 문제에서 적어준 순서와 똑같이 배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31번을 한번 풀어보면은 He- 수소 음이온과 He 헬륨 원자를 각각 두 개의 1s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더 큰 화학 종인지를 물었죠. 그럼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핵전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핵전하는 1과 2고 전자의 개수는 똑같죠. 전자의 개수는 두 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주양자 수도 둘 다 1로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전자 간 반발은 똑같고,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힘은 똑같고,
주양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 핵전하가 될 것이고, 핵전하가 작은 수소 이온이 더 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큰 화학종은 바로 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1번은 탄소와 산소의 전자 친화도는 상당히 큰 반면에 질소의 전자 친화도는 거의 0인 이유. 이런 것들은 주로 전자 배치를 해보면 되는데요. 전자 배치를 써보면은 원자 번호가 7이기 때문에 1s2, 2s2, 2p3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s에 2개 넣고 2p에 이렇게 3개를 집어넣으면 되죠. 지금 요 배치가 이제 훈트 룰에 따르면은 가장 안정한 형태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전자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자를 잘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요 상태를 잘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의 경우에는 전자 친화도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7-42번은 원소에 2차, 3차, 4차 그 이상의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전자 친화도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원소에서 여기에 에너지를 더해가지고 A+를 만들고 또 A+에 에너지를 추가로 넣어서 A2+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값이 계속 커지긴 하겠지만 많이 넣어주기만 하면은 전자가 계속 튀어나오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전자 친화도의 경우에는 어떤 원소에 전자 하나를 밀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될 때 얼마나 전자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 마이너스가 이미 된 상태에서 추가로 더 넣으려고 하면은 전자간 반발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A2-가 잘 안 됩니다.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차 전자 친화도는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장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온화 에너지 개념,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장 연습 문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